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11일입니다. 항상 금요일은 좀 느긋하죠, 그죠? 저도 금요일은 다소간 좀 느긋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어서 아니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 모레까지 장이 없다 보니까, 당장에 급하게 시장이나 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급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정 안 되면 금요일을 토요일을 쓰지 일요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소간 좀 느긋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또 쌓이게 되는지라 하루하루 일을 허덕여 가면서 그죠? 허덕여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를 먼저 대충 말씀드리고 관심주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지수 소폭의 강보합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개인들의 매수에 말미암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곤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 잠깐 볼까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해외에서의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제가 지난번에 주간 전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소위 환율은 떨어지는데 달러 인덱스 저점은 떨어지는데 RSI가 계속 올라가는 소위 다이부전서가 나타나면서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도 덩달아 오늘도 소폭 오르긴 하였습니다만은 반면에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의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세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쉽게 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은 신나게 팔았고요. 일반인들이 열심히 사들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옛날처럼 몇 조를 안 팔고 몇천억 정도의 매도에 그쳤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약간의 환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역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계속 꾸준하게 플러스 상태로 이어졌다 보니까 아마도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하락했지만 오늘은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오늘 아마 결국은 나스닥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월요일 시장이 결정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조정 양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하루 내린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냥 지루한 조정의 국면에서 하루하루 모습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급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지루한 모습으로 올라갈 때는 소폭의 상승세지만 잘못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A, B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혹시라도 C가 나타난다면 그 C 파동은 좀 더 급격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로 파동이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그거라고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파동이 하나 끝나고 또 뭔가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지루한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이버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팔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나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보유 비중은 그 주식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시장에 상승하면서 오늘도 또 상한가 쳤으니까 소위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관심사가 쏠리면서 게임빌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차라리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와 별로 관련 없는 소위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현재와 같은 조정 장세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 종근당 바이오부터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종근당 바이오부터 먼저 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낮 내내 그 차트를 보면서 종근당 바이오 어떻게 되나라고 사실 내내 밖에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좀 플러스가 꽤 5만 천 원 이상까지 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플러스가 내긴 다 했습니다만은 장중 최고점을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죠? 이제 구름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래쪽에 RSI는 그다지 뭐 뉴트럴한 현재 오늘 마감 기준으로 RSI가 46이니까 뭐 그다지 그 바닥이다 또는 꼭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뉴트럴한 상태인데 현재 그 스토캐스틱 이 단기 지표죠. 5일간 정도의 지표니까 매우 단기 지표인데 이게 현재 K 지표 보이십니까? 6.5에 불과하고요. D도 6.43에 불과하니까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바닥권.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스토캐스틱의 바닥권에 왔을 때 보다시피 조금씩 반등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직까지 우리는 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정정한 상태로 현재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계속 보죠. 뭐 스토캐스틱 어떤가 우리는 관계없이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48,7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손절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종목이 게임빌인데 뭐 게임빌은 오늘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저는 사실은 게임빌은 좀 조정이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럭저럭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정을 보여야 될 찰나인데 그 시장에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런 종목들의 그 게임즈에 관한 관심이 게임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뭐 올라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어제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KC도 마찬가지입니다. KC는 오늘 위로 길다란 꼬리가 나타나는 수렴이 나타났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꼬리긴 합니다만 뭐 어차피 간에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추세를 비관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음슬이 나타났다거나 또 거래량이 오늘 갑자기 팍 터졌다거나 보이십니까? 위로 수렴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팍 터졌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계속적으로 상승을 예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속 보유하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시가총액 관련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예상되므로 그런 종목들은 처분해서 현금 쪽으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싶고 개인빌이나 KC 또는 종근당 바이오 계속해서 가지고 있자라는 게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 열심히 제가 주말에 찾아가지고 물론 지금도 찾고 있고 뭐 은근히 몇 개는 마음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관심주를 리뷰할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뭐 한두 개 정도로 더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주간 관심 종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구독자 종목 분석 MC넥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 질문이 뭐죠?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매수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매수는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았느냐 하면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밀리고 다시 구름을 왔다가 애매하죠, 그지 때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제가 설명하면서 구름을 넘어가면 사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도로 밀려버렸으니까 애매한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올라갔죠. 그죠? 자, 이날 어떡해요? 이날 사면 되죠. 그죠? 물론 오늘은
계산가에 비해서 음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종가에 비해서 플러스 100원이라도 나타났죠. 사고 싶습니다.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오늘은 또 플러스 300원이군요. 매수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항상 구름을 넘었었으니까 얘가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흔들거리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구름까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다가 올 수도 있는데 야간간에 아마도 바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눌림목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눌림목. 그럴 때 뭐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RSI가 다소간 고점이다 보니까 고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RSI가 좀 더 올라갔다가 주가는 더 올라갔다가 그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충 이런 정도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근데 제가 이거 그려놨다 그래가지고 3만원 사라는 이야기, 3만 8천원에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야기간에 올라갔다가 구름 근처까지 내려올 때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아니면 진작에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겠나 굳이 욕심을 부리면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MCNX 동그라미 동그라미 작아져요. 동그라미 큰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5만원에서 52,000원에 샀는데 손절할까요? 예. 저한테 손절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쭤봤을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예, 손절한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손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라도 손절하는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일단 관상을 보면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구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애매한 상태이긴 하죠. 근데 얘가 구름을 넘어서서 45,000원이 정말 가버리면은 좋아지는 건데 재수 없이 더 내려가 버리면은 뭡니까? 구름 밑으로만 빠져버리면은 더 밀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손절은 어차피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고 나서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다 괜히 팔았다. 그렇지 않고 안 팔고 버텼다가 주가가 확 빠지면 진작에 손절할 걸.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손절은 뭡니까?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그래도 최소한 괜히 팔았네라고 하기보다는 왜 안 팔아가지고 손해가 더 커졌을까라는 후회는 안 하게 좋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현 시점에서 앞날은 모르는 일이니까 손절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은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손절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회를 보자. 나중에 또 올라오면은 괜히 팔았냐고 구름에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그죠?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요때가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요때가 똑같은 거니까 이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사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절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랩지노맥스 어떻게 하라고요? X. 손절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하이텍. 세 번째 DB하이텍입니다. 아직 하락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예, 아직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죠. 그죠? 질문하신 날은 어제고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졸지에 저는 해답 보고 문제 푸는 그런 기억이 되고 말았죠. 그죠? 그죠? 질문은 어제 했는데 어젯밤에 했는데 오늘 장 다 끝난 다음에 그봐 올라갔잖아. 이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아주 저는 해답 보고 문제를 푸는 기억이 드시니까 아주 즐겁긴 합니다만은 여기 제가 그려놓듯이 아래쪽에다가 추세선 그려놨고요. 상승 추세 그리고 화살표도 상승이라고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생각나요. 그 외에도 해답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환선 빨간 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요.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요. 후행수표는 캔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승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거부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전환선이 꺾이거나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이 교차하거나 지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거나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이니까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기 각각의 단계마다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전환선 끊겠다고 고민할 수 있고, 두 개가 교차할 때도 고민하고, 팔까 구행수빈이 구름 밑으로, 구행수빈이 캔들 밑으로 들어갈 때, 큰일 났다. 주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고민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갖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 대우. 현재 조정장세인데 미래에셋 대우 이우비 주식을 5만원 목표로 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또는 추가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5만원 되면은 절반 팔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걸 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뭐 크게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시장 장세가 조정 장세이다 보니까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정권주야 어차피 시장과 같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덩달아 미래에셋 대우도 올라가겠죠, 그죠? 더구나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EUB이다 보니까 B라는 저게 본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왜 미니멈 디비던드 한국말로 뭐라 그래? 최소 배당.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소 배당금이 저기 2.4%인가 아마 저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2라는 게 이제 신용 우선주니까. 그래서 배당금은 일단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반면에 보통주의 배당이 우선주 배당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컨대 우선주를 3% 배당해 주기로 정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미니멈이 2.4%입니다만은 우선주도 덩달아 3% 배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또 참가적 그 우선주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올해 미니멈 실적이 나빠가지고 올해 2.4% 미니멈 배당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올해 못한 2.4% 합해가지고 내년에는 4.8%를 배당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내년에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7.2%를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옵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EUB 조건입니다. 뭐 질문하신 분은 아시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EU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우라 쏘는 걸 가지고 또 우량주라고 하시던데, 아까 이 아래쪽에 보면은 SK우라고 있죠, 그죠? 이것도 SK 우량주가 아닙니다. 우선주입니다. SK는 우량주고, 근데 금보수는 없으니까 금보수는 우량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 EUB의 경우에, 매수하겠다. 근본적인 전략에는 찬성하긴 합니다만은 굳이 서두르실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나라 장세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내일부터 샥 올라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뭐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한꺼번에 왕창 싣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름대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재수가 좋으면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재수가 없으면 구름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으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까지가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을 상승해 왔는데, 약간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좀 더 조정 장세가 앞으로,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또 이러네요. 요거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G입니다. LG를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LG나 뭐 다른 또 LG 예컨대 뭐죠? LG 화학이나 네이버나 대부분이 다 8월 13일 날 또는 8월 10며칠 날 고점을 만든 다음에 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다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뭐 랩진오믹스나 DB 하이텍이나 이런 지수와 비례 관련 있는 종목들이야 따로따로 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LG전자, LG, SK텔레콤 또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8월 13일 이후에 8월 11일이든 8월 13일이든 그 고점 이후에 다 하락세를 조정을 양상을 보이고 있죠. 현재 LG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현재 얘는 이제 구름 근처까지 왔는데 과연 구름을 타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한동안 암흑의 세계, 어둠의 그늘 속으로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근데 절하선이 먼저 꺾였죠. 보이십니까? 절하선이 꺾였죠. 보이죠? 그리고 기준선 절하선이 먼저 꺾이고 기준선 절하선이 서로 이미 교차했고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들어갔죠. 이제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상당히 4가지 단계 중에서 3가지 단계까지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LG전자 어떻게 할까? LG전자가 아니고 LG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은 지수와 관련된 종목일수록 팔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싶습니다. 지금 팔거나 반등하면 팔거나 길게 끝까지 가져간다. 지금 팔고, 근데 매수 단가와 관계없이 지금 팔고, 근데 얼마야? 78,900원입니다만은. 근데 78,900원에 팔고 더 내려왔을 때, 7만이나 얼마 내려왔을 때, 그때 가서 똑같은 종목을 또 사면, 똑같은 돈 가지고 100주 살 돈을 갖다가 120주, 130주 더 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다시 본전되면, 어차피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내려왔다 본전됐다 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팔고 더 사면, 100주 팔고 120주 사면, 본전 오면은 우리는 지금 120주 가지고 있잖아요. 안 팔고 계속 버티면 여전히 100주밖에 없잖아요. 20주만큼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렇게 될지 아니면 바로 갈지 어쩌하노?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올라가 버리면 괜히 파란 애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잘 보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보시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정말 좋아지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확률적으로 봐서 잘못하면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으니,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한참 밀리는 꼴을 당할지도 모르니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라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전제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쓸까요? 홀딩하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파시라.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호석유입니다. 그냥 봐달라 그랬죠? 잘 보고 있어요. 질문하실 때 나름대로의 그냥 봐달라 그러면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잘 보고 있는데 왜 질문에는 요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얼마 샀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가 궁금하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KU 질문하신 분은 자기가 보기에 RSI에 다이버전스처럼 보이는데 사도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좀 이따가. 하여간 간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금호석유. 무난한 상승세이네요. 그죠? 무난한 상승세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관계, 주가와의 관계, 후행선폭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다 무난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SI가 조금 꺾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꺾이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좀 더 질척거리면서 좀 더 조정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조정은 이어지다가, 그죠? 좀 더 질척거리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구름의 지지를 한번 예상해 보자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RSI도 중립이라서 뚜렷하게 뭔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다시 매도 신호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밀리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금호석유 좀 더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SK 우선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SI하고 주가의 관계가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고 싶네요. 근본적으로 구름 밑에 있고요. 그죠?
구름 밑에 있고요. 구름이 보세요. 이 구름하고 여기 있는 구름하고 여기 있는 구름하고 여기 있는 구름하고 어느 게 더 두텁습니까? 또는 여기 있는 구름 보이십니까? 요 구름 보이십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두터워요? 이게 당연히 두껍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얘 주가는 참 재밌는 게 얘가 눈이 달린 것처럼 내려오다가 구름 얇은 곳을 골라서 팍 넘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 얇은 곳을 골라서 팍 넘어가요. 그런데 그럼 구름이 얇으면 항상 뚫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구름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못 뚫으면 종종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정은당 바이오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못 뚫으면 종종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왜?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저항선 내지 지지선의 역할로서의 힘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름이 저항선이나 지지가 되는데 구름이 얇으니까 지지력이 약해지겠죠. 력자입니다. 력자. 지지력이 약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다 쓰자. 멋지는 글자로. 지지력. 지지력이 약해질 거라고. 지지력이. 그죠? 근데 이런 약한 지지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뚫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세가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빵 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당 바이오. 구름은 무지하게 얇은데, 재수가 좋으면, 구름을 못 뚫기만 하면은 급등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SK 우선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올라가면 이러고 갈 텐데 이 구름이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무지하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지하게 두꺼우니까 얘가 뚫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아마도 얘는 그런 것에 왔다가 장렬하게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이버전스 이제 언제 볼까요? 다시 볼까요? 자, 잘 보이게, RSI가 잘 보이게 크게 올려봅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인가요? 다이버전스라면 RSI 꼭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당히 이 저점 비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이 RSI는 34.68, 여기는 34.94네. 조금 높네. 여기는요. 34.78은 조금 높긴 하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똑같잖아요. 육안으로 보기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다이버전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우선주 살까요? 아니요. 사는 거 반대. 그 다음에 RF텍.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하나요? 오늘 기다리는 종목들 빨리 말씀드리면 한번 볼까요? RF텍까지 보여드렸죠. NHN, 바이넥스, 동진세미캠, LG화학, 화이트진로, ASFT, FST, 종은항홀딩, DA테크, 포스코 ICT, 표록기행, 유한양행, 동부건설, 솔리드, 메디포스트, 말하기도 버겁다. 한화코콤, 아이고 미치겠네. GS, 이수화학, 레고캠 바이오까지입니다. 32개 종목입니다.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몇 번 하고 있나? RF텍 할 차례인가요? 야, 미치겠네요. 질문을 제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거 사라, 저거 팔아라, 이거 왜 들고 있냐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한 10초 만에 끝나겠죠. RF텍 셀, NHN 바이, 바이넥스 셀, 동지스메킬 셀, 동전 던져가지고 자 이건 셀이 나오네, 바이라고 나오네. 자 빨리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RF텍 뭘 궁금하신가? 파동을 보여달라. 파동 잘 안 되네요. 그죠? 잘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셋. 네, 잘 안 되는데요. 그죠? 잘 안 되죠. 자 여기 하나. 그러면 둘인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셋인가? 넷. 이 다섯인가?
그럼 뭐 그럭저럭 예. 하나, 둘, 여기가 셋, 여기가 넷, 여기가 다섯. 오케이. 뭐 그럭저럭 되긴 되네요. 되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RF텍 같은 종목이 엘리트 파동 이론에 적용을 해서 파동 계산이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따라서 앞으로 ABC가 나타나고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파동을 세워드리긴 합니다만은 크게 믿을 바는 못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LG, SK, SK텔레콤, 또 뭐죠? NHN이네. 네이버, 카카오, 그런 것들이 파동 잘 셀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뭐, 파동, 뭐, 이런 정도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파동대로 말한다면 5번 파동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마도 ABC가 예상이 된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주가를 보니까 요거 주가의 꼭지와 아래사의 꼭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 뭡니까? 대유전서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죠. 뭐 근데 여전히 추세로 봐서는 저란선 기준선과 또는 모든 것이 다 상승 추세이니까 얘가 내려가더라도 뭡니까? 그런 근처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으네요. 그래서 RF텍 뭐 홀드 하더라도 조정은 예상됩니다. 좀 더 밀릴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뭐 크게 다른 지수 관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홀드. NHN입니다. NHN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NHN 같은 경우에 파동을 매가면서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게 5개다. 이게 5다. 그래서 5번 파동이 연장된 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 파동이 길게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뭐 이때 질문했습니다. 계속 그 이후에 한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이 이어지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직은요. 아직 이제 상승세 전환선 돌아섰다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개가 많아지도 않았고, 전환선 기준 많아지도 않았고, 후행스표는 여전히 뭡니까? 캔들 밑에 있고, 주가도 여전히 그룹 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승세다고 말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때처럼 전환선은 꺾여, 후행스표는 캔들 밑에 있어, 주가는 그룹 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비해 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아졌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사정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얘는 어디로, 여기 지금 매수세 RSI가 뭡니까? 31 올라왔으니까 아마도 올라갈 거라고 제가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날 RSI가.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구름을 한번 닿았으니까 아마도 예상될 시나리오는 얇은 구름을 향해서 넘어서는 것을 모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좀 더 사정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구름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는 주장하기 어려우나 상당히 좋아 보이고 구름만 넘어서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도 좋아 보인다라고 막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종목을 2개씩 올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다시피 제가 오늘 해야 할 종목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종목 2개를 올리시면 무조건 하나만, 종목 3개 올려도 하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만 올려주세요. 한 종목씩만. 그리고 비겁하게 근데 한 종목만 올리라 그래가지고 이 댓글에는 바이넥스 올리고 그 다음 댓글에는 NHN 올리고 이렇게 하기 없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일일이 종목하고 댓글 쓴 분하고 그 종목하고 일일이 비교돼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적으로 신사적으로 한 아이디당 종목 하나씩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거기다가 열심히 그 해시태그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몽땅 다 넣어 놓으니까 종목을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종목을 분석한 영상을 과거에 찾아보시고, 근데 어제 분석했는데 오늘 또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 놈이 그 놈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분석한 게 있으면은 제발 그걸 좀 봐주십사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거 되도록이면은 체력이 되는 한 오래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하루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면은 하루에 10개라고 제 나름대로 카트라인을 정할지도 모르니까 제발 도와주십사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넥스. 뭐 하고 싶은 거죠? 10% 손해봤다? 어떡할까요? 일목기종표에서요, 지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죠? 아직까지 전환선 꺾였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후행수변하고 모든 게 다 상승세잖아요. 이럴 때, 일목균형에서 종종 어떤 버릇이 있냐면, 주가가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기준선을 넘어선 놈이 있다면, 종종 이 기준선이 지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5,200까지 갔다가 장대 음선 나타나고 밀리죠. 그죠?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여기 까만선이 기준선이죠. 그죠? 까만선 전까지 근처까지 쫙쫙쫙 지지를 받고 다시 뛰죠. 보십니까? 그죠? 따라서 이번에도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예상으로는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예상으로는 과거에 여기서 지지를 만들었으니 여기도 지지가 나타났으니 그죠? 이번에도 기준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왜?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세니까. 기준선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29,100원 정도에서 지지를 예상해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준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이까지 갈 수 있어요. 구름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구름에 기준선이 지지되는 꼴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추세가 두 개 전환선 먼저 끊겼죠. 그 다음엔 두 개가 만나죠. 그죠? 그럼 예컨대 지금은 아직까지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만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기준선의 지지부터 먼저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바이넥스, 홀드. 37분 됐네요. 자, 동진세미캠만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동진세미캠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 종목 그죠? 고점도 내려가고 있고 주가도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밀리는 조정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상승세이니 일단은 아까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아까는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지만 얘는 기준선의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동진세미컴은 기준선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받은 듯하고 밀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기준선이 오히려 저항선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지지선은 뭐가 됩니까? 이 구름이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얘에서 구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정말 좋은 거고요. 오는 거고, 잘못하면 구름 도입하면은 이렇게까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구름 밖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세이니까 좀 더 두고 보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지세미캠은 조금 위태위태해 보인다. 홀드이긴 하지만 싹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자, 동지세미캠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39분이나 했네요. 나머지는 2부에서 좀 스피드업 해가지고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